자, 우리는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뭐 조금 까다롭다고 여기신 분도 있고요. 뭐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 가지신 분도 계시죠. 예. 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앞으로 꾸준히만 하시면 누구나 할 수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학개론에서는 계속해서 어때요? 이 그림을 많이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형성된 게 지금 뭐죠?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형성된 게 가격이죠. 가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양이 있잖아요. 그죠? 양. 근데 여기는 수요량이고 여기는 공급량이 되겠네요. 그럼 공급량과 관련해서 공급이다 그랬을 때 부동산의 공급은 특히 대표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공급한다 하는 건축량 이런 것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공급량의 대표가 뭐다? 건축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통해서 공급이 이루어지면 수요자들이 어때요? 사고 싶어 하는 건 결국 시장에서 어때요? 거래로서 나타나겠죠? 그래서 거래량 이런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계속 변해가겠어요? 계속 변해가는데 우리가 만약 이런 것들이 다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즉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건축 허가 건수도 늘어나고 건축 착공량도 늘어나고 거래가 활발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그런 것을 경기가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것들이 다 아래로 내려가면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건축도 잘 안 이루어지고 그래도 안 되고 이런 것은요.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경기라고 하는 것은 경제의 전반적인 활동 상태인데요. 이 경기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할 때 뭐라고 쓴다? 경기 변동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경기 변동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연히 우리가 배우는 경기 변동은 무슨 경기 변동이에요? 부동산 경기 변동입니다. 매년 한 문제 정도 많이 나올 땐 두 문제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 쪽은. 그래서 나오면요. 맞춰줘야 되는 파트입니다. 자, 부동산 경기다 그랬을 때 우리가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측정하는 뭐가 있어요? 측정 지표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그 27페이지에 보면 가운데 2번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뭘로 측정하면 돼요? 여기 제가 써놨네요. 그게 보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는 건축량, 가격 변동, 거래량 등을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단순 지표 의존하지 마시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런 측정 지표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지표들이 다 위로 향하고 있다. 그러면 경기가 좋다 그랬죠? 그런 시장을 우리는 특히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상향시장이다 이렇게 썼어요. 위로 향하고 있으니까. 그럼 반대로 아래로 향하고 있으면 무슨 시장이라 그러면 돼요? 훌륭합니다. 하향시장입니다. 아주 쉽네요. 그런데 상향에서 하향으로 내려오는 과도기도 있겠죠. 그 시장이 뭐다? 후퇴시장입니다. 자, 후퇴시장을 지나서 이제 하향으로 옵니다. 그럼 하향에서 영원한 하향은 없으니까 다시 어때요? 회복되어서 회복시장으로 갑니다. 그럼 회복되어서 다시 어디로 가는 거죠? 상향시장으로 가겠네요. 지금 경기가 뭐하고 있죠? 순환하고 있네 이렇게.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다? 경기 변동 중에서 경기 순환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말이 없이 부동산 경기 변동 그러면 여기 있는 경기 순환이 대표 주자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순환하는 형태 말고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도 있습니까? 그랬을 때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어때요? 봄, 가을, 이사철 되면 거래가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뭐 겨울 되니까 비수기다 그래서 어때요? 건축이 줄어든다든지 이런 건 다 계절적 요인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계절적 변동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거 외에도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부동산 정책 변경 또는 전쟁이나 지진 이런 것 때문에 어때요? 건축 경기가 뭐 갑자기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은 무작위적이다. 그래서 불규칙적 변동 또는 무작위적 변동이라 그러고요. 장기적인 추세를 알려주는 장기 변동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환 말고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도 있습니까? 그랬을 때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도 있다 하는 것이 이제 26쪽 거기 가운데 4번에 나오면
그런 말 나옵니다. 계절적 변동, 장기적 변동, 무작위적 변동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우리는 경기 순환 관심이 있고요. 그 중에서 상향시장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하향시장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알아주세요 하는 겁니다. 뭐 특징 이런 것들은요 외우는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상향은 가격이 올라가고 건축이 활발하고 거래가 활발합니다. 그러면 이때 상향시장에서는 매도자가 큰 소리 칠 것 같아요? 매수자가 큰 소리 칠 것 같아요? 당연히 매도자가 뭐라 그래요? 가격 더 올라가면 팔아야지 이러면서 거래를 늦추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개업 잘 하시려면 이때는 누가 매도자 중시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매도자를 잘 모셔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시장에서 과거 사례 가격은 뭐가 될 것 같아요? 상향의 과거는 뭐죠? 회복이네요. 회복에서 3억에 거래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향시장에서는요. 파는 사람은요. 3억보다는 더 받으려고 할 거다 이 소리예요. 그럼 과거 사례 가격은 3억은 하한선이죠. 이것보다 더 받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과거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에서 뭐가 되는 거다? 하한선이 된다 하는 걸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려운 말 아니죠? 예. 자, 그래서 상향시장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향시장은 특징이 그럼 뭐겠어요? 반대니까. 하향은 가격이 내려가고 있네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요. 매도자는 팔려고 한 달이 났어요. 근데 매수자가 뭐라 그래요? 가격 더 떨어지면 살래요. 이러면서 거래를 늦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 중개업 잘 하시려면 매수자를 잘 모셔와야 돼요. 매수자 중시화 현상이 생기고요. 그리고 하향시장의 전 단계는 후퇴잖아. 후퇴 지나서 이렇게 오니까. 후퇴시장에서 3억에 거래된 아파트가 있어요. 그럼 하향시장에서는요. 3억보다는 싸게 살려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매수자가. 그러니까 3억은 새로운 거래에 있어 뭐가 되는 거죠? 과거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에 있어서 상한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실 것은 상향은 과거 사례는 하로 가고 하향은 과거 사례가 상으로 간다 하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향이다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하향이면 당연히 호화사치성 주택이라든가 불효불급한 부동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큰 타격을 받겠죠.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요. 이렇게 해서 순환에 따른 이런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만 있는 특유한 유형의 시장이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안정시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안정시장. 이 안정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어때요? 안정돼 있는 시장이라고 이 시장은. 가격이 안정돼 있다는 것은요. 왜? 하향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어때요? 하향은 가격이 내려가고 뭐 이렇게 거래도 안 되고 건축도 안 되고 이렇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격이 별로 폭락 안 해요. 안정시장은. 왜? 도심지 역세권에 있는 소규모 상가나 주택 이런 건요. 계속해서 실수요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향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폭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을 우리가 안정시장이다 그러면서 불황에 강한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시장에만 있는 특이한 유형의 시장입니다. 호황에 강하다고는 말 안 했어요. 불황에 강한 시장이다. 왜? 실수요자들이 계속 있으니까 역세권 내에 있는 이제 소규모 주택이나 상가 이런 것이 되겠다. 자,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27쪽에 보면 또 알아두셔야 될 게 부동산 3번의 경기 변동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뭐 다양한 특징들이 있는데요. 자, 부동산 경기의 대표자가 경기 순환이니까 경기가 순환한다는 말은 경기가 뭐 할 때도 있다고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럼 좋을 때 나쁠 때가 있단 말은요. 평균 이상으로 경기가 올라갔네요. 그런 시장을 뭐라고 쓰는 거예요? 아까 상향시장. 제일 꼭대기점은요. 정점이라고 써요. 꼭지점. 정점을 지나서 상향 다음에 뭐 하죠? 후퇴. 후퇴에서 평균 이하로 경기가 안 좋으면요. 하향. 하향에서 영원한 하향은 없다 그랬어요. 저점 찍고 이렇게. 다시 뭐 하더라? 회복. 회복해서 다시 올라가서 뭐요? 상향.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환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경기 변동이라고요?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고요. 근데 부동산 경기 변동하고 비교했을 때 일반 경기 변동도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일반 경기 변동이 됐을 때 뭐 일반 경기에는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주식시장도 있겠죠? 그 다음에 채권시장도 있겠죠? 금시장도 있죠?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는 부동산도 어때요? 일반 경기에 포함되기도 하는 거예요. 다만 지금 하나 떼가지고 비교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일반 경기도 어떨 수 있어요? 경기가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좋았다 나쁘다를 반복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기 부동산 경기하고 뭐가 다른데 그랬을 때 여기에 보면